청소년 여러분, 안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플라스틱 문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특히 바다로 간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왜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플라스틱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인데요. 1950년에 전 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만 톤 정도였어요. 그런데 2015년이 되면 플라스틱 사용량이 약 4억 톤으로 65년 만에 정확하게 200배가 증가합니다.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2050년이 되면 최소 10억 톤에서 최대 15억 톤까지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89년이 되면 부피 기준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철강 생산량을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1위로 플라스틱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1990년 이후부터 플라스틱 제국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5년 동안 8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는데요. 이 중에 58억 톤이 쓰레기로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그 58억 톤의 쓰레기 중에서 단 9%만이 재활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12%가 소각이 되고 79%가 매립되거나 어딘가로 투기가 되고 이 투기된 쓰레기 중에 일부가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9%예요. 재활용률이 9%밖에 되지 않았다, 그동안.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면서 재활용은 가장 되지 않는 물질이 플라스틱이다. 쓰레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쓰레기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꾸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스틱의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65년 동안의 평균 재활용률이 9%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현대에 와서는 좀 좋아졌을까요?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의 평균 재활용률은 12%입니다. 별반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생활 폐기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분리 배출률은 약 45%예요. 문제는 이 분리 배출된 플라스틱 중에 절반은 선별 과정에서 쓰레기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최종 재활용되는 양은 2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4%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플라스틱의 평균 재활용률이 12%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전 세계 평균 재활용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무려 2배가 높습니다. 그런데 2배가 높다고 해봤자 25%도 되지 않는 양이죠. 그러니까 별반 나아진 게 없는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쓰레기 관리를 잘하는 국가나 못하는 국가나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와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인간은 그동안 플라스틱을 남용만 할 줄 알았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방법은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간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2억 톤 정도인데요. 20년이 지나면 4억 톤으로 2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로 해마다 들어가는 쓰레기 양은 현재 약 1,1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3천만 톤으로 3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인간이 바다에 계속적으로 투기됐던 쓰레기 양이 약 1억 5천만 톤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20년이 지나면 6억 5천만 톤으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서 바다 쓰레기 문제가 악화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일단은 해양 생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어민들이 거물을 버려요. 그러면 그 어민들이 버린 거물에 해양 생물들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고기 잡는 어민은 없는데 그 거물에 걸려서 해양 생물들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유령업, 고스트 피싱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유령업으로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 조던의 알바트로스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미드웨이 섬에서 알바트로스가 새끼를 키우는데요. 그 새끼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엄마 새가 바다에 가서 플라스틱을 주워서 먹이는 거죠. 이렇게 플라스틱 조각을 먹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이렇게 죽은 새끼 알바트로스 새 한 마리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비닐을 먹고 죽은 고래의 위장 사진이에요. 고래가 비닐을 해파리로 착각해서 이렇게 먹게 되죠. 그러면 고래 위장에 비닐이 들어가게 될 텐데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위장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위장이 비닐로 가득 차게 되면 고래는 더 이상 먹이를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비닐이 뱃속에 가득 찬 상태로 고래는 굶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물들의 비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게 되면 인간도 바다 쓰레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크기가 5mm 미만 크기를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라스틱의 크기는 여기에서 마이크로 단위, 나노 단위까지 작아지게 됩니다. 마이크로 단위면 100만 분의 1m, 나노 단위면 10억 분의 1m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야 될 수준까지도 플라스틱이 계속해서 작아지게 됩니다. 플라스틱이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물체의 몸에 쉽게 들어오죠. 그러니까 플랑크톤의 몸으로도 플라스틱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몸에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WWF에서 추정을 했는데요. 일주일 평균 5g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 장 크기 분량이죠. 한 달로 환산하게 되면 21g, 칫솔 1개 분량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은 해마다 칫솔 12개를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형태가 있는 것들은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화장실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갈 거고 그것이 다시 바다로 갔다가 또 돌아오겠죠. 이렇게 거대한 순환의 흐름을 보일 텐데 문제는 마이크로 단위까지 작아진 플라스틱이에요. 마이크로 단위까지 작아진 플라스틱을 우리는 초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초미세 플라스틱은 생물체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세포벽을 뚫고서 들어와서 생물체의 몸에 축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처럼 우리 몸에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시신 함부를 해부했는데요. 장기 47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혈관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런 추세대로 초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70살이 되었을, 70살이 되었을 때 우리 몸 곳곳에 약 5만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이 곳곳에 박혀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닌 것이죠. 플라스틱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플라스틱을 검사하는데, 관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버려요. 플라스틱 크기가 나노 단위까지 작아져 버리면 그 플라스틱을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 대가 됩니다. 2, 3억 대의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아주 작은 플라스틱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사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플라스틱이 몇 개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만의 플라스틱을 본게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주 크기가 작은 나노 단위까지 작아지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이 움직이고 이것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생물체 몸에 쉽게 들어오는데 생물체 몸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의 유해 물질과 유해 세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바다를 떠돌아다닐 때 바닷속에 있는 유해 물질과 유해 세균을 몸에 다 흡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갖다 붙인 상태로 생물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초미세 플라스틱은 이런 유해 물질들과 유해 세균들을 몸에 붙인 상태로 세포벽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전문가들은 트로이 목마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문제는 플라스틱이 바다에서 쪼개질 때 그럼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서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라는 유해 물질들을 화학 물질들을 바다에 유출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플라스틱 그러면은 걱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그동안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죠. 비스페놀이라든지 퍼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에서 새어나와서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환경 호르몬도 결국은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첨가제가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다 생태계를 교란시키게 될 것이고 또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로 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당장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할 수도 없고요.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완전하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도 없고요. 바다로 흘러 들어간 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에 들어온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도 없어요. 인간의 몸에 쌓이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문제, 특히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력하거나 무지하거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 자체가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환경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탄소와 플라스틱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와 플라스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후위기와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심 환경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 탄소를 배출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이고요.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겁니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우리 문명에서 어떻게 퇴출시킬 것이냐, 즉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면서 서서히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대체해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을 우리는 탈플라스틱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탈플라스틱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될 것이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플라스틱 문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리배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쓰레기의 분리배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